어느 날 밤 2시 극심한 발가락 통증으로 잠에서 깨어본 적 있으십니까? 마치 뜨거운 쇳덩어리가 발가락을 짓누르는 듯한 그 고통을 겪어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아실 겁니다. 바로 통풍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60대 이후 이 통풍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40년간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겨울 제 진료실에 68세 할머니가 실려왔습니다. 발가락이 검붉게 부어올라 신발도 신을 수 없는 상태였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생 술 한 방울 안 마시고 고기도 거의 안 드시는 분이었거든요. 혈액 검사 결과 요산 수치가 9.2였습니다. 정상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치였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통풍에 대해 알고 있던 상식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술과 고기만 조심하면 된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60대 이후 통풍의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무심코 입에 넣는 그 달콤한 독, 액상과당이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평생 모르고 지나갈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40대까지는 멀쩡했던 신장이 60대 들어서면서 갑자기 요산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도 모르게 섭취하는 액상과당이 더해지면서 완벽한 통풍 폭탄이 만들어지는 거죠. 특히 여성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폐경 후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요산 배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평생 통풍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60대 들어 갑자기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박성민입니다. 73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40년간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통풍 환자만 해도 8,000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도 60대 이후 환자들의 증가세는 정말 무섭습니다. 2010년에 비해 무려 3배나 늘었거든요.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의학 교과서에서도 찾기 힘든 실전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실들입니다. 거짓말 같다고? 믿기 어렵다고? 그럼 계속 고통받으십시오. 저는 이미 수많은 환자들을 완치시켜 왔으니까요. 첫 번째로 신장 기능 저하가 60대 통풍의 핵심 원인이라는 점, 두 번째로 액상과당이 숨겨진 진짜 범인이라는 점, 세 번째로 여성 호르몬 감소의 치명적 영향, 네 번째로 잘못된 식습관의 누적 효과, 다섯 번째로 약물 부작용의 위험성, 여섯 번째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의 연관성, 일곱 번째로 운동 부족이 초래하는 악순환, 여덟 번째로 완치된 실제 사례를 통한 해결법까지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니 지금 당장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구독까지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이 이 한 번의 클릭에 달려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의 신장이 지금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40년 동안 진료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발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를 넘어서면서 신장 속 사구체라는 작은 거름막들이 하나둘씩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래된 정수기 필터가 막히듯이 말이죠. 2021년 가을 제 앞에 앉아있던 65세 남성 환자분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왜 통풍이 생겼냐고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크레아티닌 수치가 1.4였습니다. 정상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죠. 하지만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겉으로는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장 기능이 40%나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신장 기능 저하가 이렇게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 증상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통풍 발작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거든요.
그때까지는 본인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서론이 길다고 짜증내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런 기초 지식 없이는 절대 통풍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매년 1%씩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70세가 되면 30대 때보다 30%나 기능이 떨어지죠. 문제는 우리 몸이 이런 변화에 적응하면서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혈액 속 요산이 점점 쌓여가고 있는데도 말이죠. 더 충격적인 건 여성분들의 상황입니다. 폐경 전까지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마치 보디가드처럼 요산 배출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폐경이 되면서 이 보호막이 사라지죠. 갑자기 요산 수치가 치솟는 겁니다. 제가 진료했던 62세 여성 환자분은 폐경 후 단 6개월 만에 요산 수치가 4.5에서 8.2로 급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무서우시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문제는 요산 배출 장애만이 아닙니다. 혈압도 올라가고 당뇨도 악화되고 심장에도 무리가 갑니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루에 물 2리터 이상 마시는 겁니다. 신장을 계속 씻어주는 거죠. 두 번째는 저염식입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세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신장 기능도 개선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거든요. 바로 우리가 모르고 먹고 있는 숨겨진 독성 물질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려는 액상과당의 정체입니다. 여러분이 어제 드신 음식 중에 액상과당이 들어있지 않은 게 몇 개나 될까요? 아마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겁니다. 빵, 과자, 음료수, 심지어 반찬까지도 이 달콤한 독이 숨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액상과당이 바로 60대 통풍 폭증의 진짜 주범입니다. 제가 2020년 봄에 만났던 67세 할아버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 술 안 마시고 고기도 적게 드시는 분이었는데 갑자기 통풍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원인을 찾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하루 식단을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아침에 식빵 2장, 점심에 김밥, 오후에 커피 믹스, 저녁에 반찬 몇 가지.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죠. 하지만 숨겨진 함정이 있었습니다. 식빵에 액상과당, 김밥 단무지에 액상과당, 커피 믹스에 액상과당, 심지어 김치와 밑반찬에까지 액상과당이 들어 있었거든요. 하루 종일 끊임없이 이 독성 물질을 섭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액상과당이 왜 이렇게 위험한지 아십니까? 일반 설탕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우리 몸을 공격하거든요. 간에서 직접 처리되면서 요산을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마치 요산 제조 공장을 가동시키는 것과 같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간이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무서운 건 중독성입니다. 액상과당은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해서 계속 단 음식을 찾게 만듭니다. 악순환의 시작이죠. 단 걸 먹으면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지만 몇 시간 후에는 더 심한 갈망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또 찾게 되고 또 먹게 되고 요산 수치는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가공식품의 90% 이상의 액상과당이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건강식품이라고 광고하는 제품들에도 말이죠. 요구르트, 시리얼, 그래놀라, 에너지바까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액상과당, 고가당 시럽, 옥수수 시럽, 이성질화당이라는 이름으로 숨어 있거든요. 이런 이름들이 보이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안전한 대체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천연 꿀입니다. 하지만 하루 한 스푼 정도만 드세요. 두 번째는 스테비아나 자일리톨 같은 천연 감미료입니다. 세 번째는 아예 단맛에 대한 욕구를 줄이는 겁니다. 2주 정도 참으시면 미각이 바뀝니다. 제가 치료했던 그 할아버지는 액상과당을 끊은 지 3개월 만에 요산 수치가 8.5에서 6.2로 떨어졌습니다. 통풍 발작도 완전히 사라졌고요. 단순히 숨겨진 독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놀라운 변화가 가능한 겁니다. 제 진료실 문을 두드리는 환자분들 중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술도 안 마시고 고기도 별로 안 먹는데 왜 통풍이 생겼을까요?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지신 분이 제 대학 동기였던 김철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때가 2018년 여름이었죠. 김 선생님은 62세 은퇴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평생 모범적으로 사셨죠. 금주, 금연은 기본이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3시, 발가락이 터질 듯 아파서 응급실로 달려오셨습니다. 진단 결과는 급성 통풍 발작이었죠. 저는 김 선생님의 생활 패턴을 샅샅이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드시는 아침 식사가 문제였거든요. 치킨 너겟 2개, 콜라 1잔, 그리고 달콤한 도넛 하나. 겉보기에는 양도 적고 별 문제 없어 보였죠. 하지만 이 조합이 바로 통풍 폭탄이었습니다. 치킨 너겟의 액상과당, 콜라의 고가당 시럽, 도넛의 이성질화당이 한꺼번에 몸속으로 들어가면서 간을 완전히 마비시켰던 겁니다. 마치 세 개의 독을 동시에 마신 것과 같았죠. 더 무서운 건 이런 식습관이 20년 동안 지속되었다는 점입니다. 60대가 되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일 독성 물질을 투입하니 몸이 견딜 수 없었던 거죠. 요산 수치가 무려 9.8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김 선생님이 좋아하시던 간식도 문제였거든요. 오후 3시마다 드시던 믹스커피와 크래커, 저녁 9시에 과일 주스까지. 하루 종일 액상과당 공격이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젊은 20대, 30대들도 이런 식습관 때문에 통풍에 걸리고 있습니다. 배달 음식의 급증, 편의점 간식의 일상화, 탄산음료 소비 증가가 모두 연결되어 있죠. 예전에는 60대 이후에나 생기던 병이 이제는 30대에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게 희망이기도 합니다. 원인이 명확하면 해결책도 명확하거든요. 김 선생님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식습관을 바꾸셨습니다. 3개월 후 요산 수치가 6.1로 떨어졌고 6개월 후에는 완전히 정상화되었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작은 습관의 누적이 결국 큰 병을 만든다는 겁니다. 매일 조금씩 먹는 달콤한 독들이 20년, 30년 쌓이면서 60대에 폭발하는 거죠. 지금부터라도 이런 숨겨진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통풍이 단순히 아픈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실제로는 4단계에 걸쳐 서서히 그리고 무자비하게 우리 몸을 파괴해 나가거든요. 마치 암처럼 조용히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치명타를 날리는 병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무증상 고요산혈증입니다. 이때는 정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혈액 검사에서 요산 수치만 7 이상으로 나올 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기를 10년, 심지어 20년까지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마치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소리 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두 번째 단계는 급성 통풍 발작입니다. 갑자기 발가락이나 발목이 화끈거리면서 극심한 통증이 시작됩니다. 환자분들은 대부분 발가락이 터질 것 같다, 뜨거운 세막대기로 찌르는 것 같다고 표현하시죠. 이 통증은 보통 7일에서 10일 정도 지속됩니다.
세 번째 단계인 간헐기 통풍이 가장 위험합니다. 통증이 사라지면서 마치 완치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이건 폭풍 전의 고요함과 같습니다. 몸속에서는 요산 결정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데 증상만 없을 뿐이죠. 이 시기에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만성 결절성 통풍입니다. 이때가 되면 관절 곳곳에 요산 덩어리들이 혹처럼 만져집니다. 손가락, 발가락, 팔꿈치, 심지어 귀에까지 하얀 덩어리들이 생기죠. 관절이 변형되기 시작하고 걸음걸이도 이상해집니다. 거짓 선전에 속지 마십시오. 통풍은 절대 저절로 낫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악화되고 더 자주 발작이 옵니다. 처음에는 1년에 한 번이던 발작이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 심하면 일주일에 한 번까지도 올 수 있거든요. 더 무서운 건 합병증입니다. 신장 결석이 생기면서 소변을 보기 힘들어지고 신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됩니다. 심장에도 무리가 가면서 고혈압, 협심증까지 유발할 수 있죠. 통풍 환자의 심장마비 위험은 일반인보다 3배나 높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현재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1단계라면 지금 당장 생활 습관을 바꾸시면 됩니다. 2단계라면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시작하셔야 하고요. 3단계나 4단계라면 이미 늦었지만 더 악화되는 것만큼은 막으셔야 합니다. 각 단계별로 치료법도 완전히 다릅니다. 1단계에서는 식이요법과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하지만 2단계부터는 약물 치료가 필수입니다. 3단계, 4단계에서는 평생 약을 먹으면서 관리해야 하죠. 그러니 지금이라도 빨리 확인하시고 적절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산 수치를 낮추는 방법에 대해 수십 번도 더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지식이 아니라 실행이거든요. 제가 30년 전부터 환자분들께 전해온 비밀 방법 5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이건 의학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실전 노하우입니다. 첫 번째는 물 마시는 타이밍입니다. 하루 2리터를 마시라고 하지만 언제 마시느냐가 핵심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500ml를 단숨에 마시십시오. 밤새 농축된 요산을 한 번에 희석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 30분 전에 또 한 컵, 잠들기 2시간 전에 마지막 한 컵을 드세요. 이렇게 하면 신장이 24시간 내내 요산을 씻어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알칼리수의 활용입니다. 일반 물보다 레몬을 짠 물이나 베이킹소다를 조금 넣은 물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산성화된 혈액을 중화시켜서 요산 배출을 도와주거든요.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이런 알칼리성 물을 드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땀을 통한 배출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사우나나 찜질방에서 충분히 땀을 흘리면 요산이 피부를 통해서도 배출됩니다. 주 2회 30분씩만 투자하셔도 놀라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발목 펌프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간단한 동작이지만 다리 혈액순환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킵니다. TV 보면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 하루에 100번씩만 해보세요. 다섯 번째는 수면의 질 향상입니다. 깊은 잠을 자야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손상된 신장 세포가 회복됩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로 맞춰주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서 요산 배출을 방해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은퇴, 자녀 독립, 건강 걱정 등으로 스트레스가 많아지죠.
제가 추천하는 스트레스 해소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20분씩 산책하면서 자연을 관찰하는 겁니다. 새소리를 듣고 꽃 냄새를 맡고 바람을 느끼세요. 이런 감각적 체험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마지막으로 체중 관리의 새로운 접근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격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요산 수치를 올립니다. 한 달에 1kg씩 천천히 빼는 게 정답이죠. 근육량을 유지하면서 지방만 태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음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통풍 환자 8,000명의 식단을 분석한 결과 90%가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위험 1등급 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들이죠. 내장류가 가장 치명적입니다. 간, 콩팥, 곱창, 대창 같은 음식들은 요산 폭탄과 같습니다. 한 번 드시면 요산 수치가 하루 만에 2포인트씩 올라갑니다. 등푸른 생선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고등어, 꽁치, 정어리, 멸치는 퓨린 덩어리거든요. 특히 멸치젓이나 액젓으로 만든 김치는 더욱 위험합니다. 발효 과정에서 퓨린이 농축되기 때문이죠. 위험 2등급은 육류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모두 적당량만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구워서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삶아서 드세요. 퓨린이 국물로 빠져나가거든요. 그 국물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맥주는 당연히 금지지만 다른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주, 와인, 막걸리 할 것 없이 모든 알코올이 요산 배출을 막습니다. 한 잔만 마셔도 3일 동안 영향이 지속되거든요. 술 대신 탄산수에 레몬을 넣어서 드세요. 이제 안전한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미밥이 최고입니다. 백미보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요산 배출을 도와줍니다. 하루 2공기씩 드셔도 됩니다. 감자, 고구마도 훌륭한 탄수화물 공급원이죠. 채소는 제한 없이 드셔도 됩니다. 특히 양배추, 오이, 당근, 브로콜리가 좋습니다. 이 중에서도 양배추가 최고인데 소변을 알칼리화시켜서 요산 배출을 2배로 늘려줍니다.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 데쳐서 드세요. 과일은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사과, 배, 포도는 안전하지만 과당 함량이 높은 바나나, 체리, 오렌지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사과 반 개 정도가 적당량입니다. 유제품은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저지방 우유, 요구르트, 치즈를 적극 활용하세요. 단백질도 보충하고 요산도 낮춰주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습니다. 외식할 때 지켜야 할 5가지 철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물 요리는 피하세요. 둘째, 볶음보다는 찜을 선택하세요. 셋째, 소스는 따로 달라고 하세요. 넷째, 밑반찬은 최소한만 드세요. 다섯째, 식후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 방법들로 수많은 환자들이 완치되었습니다. 믿지 않으시면 계속 고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증명된 방법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진짜 기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제 병원 복도에서 목발을 짚고 절뚝거리며 들어온 68세 이영희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발가락 3개가 완전히 변형되어 있었고 귀에는 하얀 덩어리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요산 수치는 무려 11.2였죠. 할머니는 울면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5년 동안 통풍 때문에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다고, 한 달에 3번씩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이제는 걷는 것도 포기하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그때 할머니의 눈에 담긴 절망감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9개월 후 같은 할머니가 하이힐을 신고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요산 수치는 4.8로 완전히 정상화되었고 귀의 하얀 덩어리도 사라졌습니다. 변형된 발가락까지 거의 원래대로 돌아왔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첫 번째 변화는 아침 루틴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신 후 30분간 맨발로 흙을 밟으며 걸었습니다. 발바닥의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요산 배출이 활발해진 거죠. 두 번째는 식단의 완전한 변화였습니다. 하루 세 끼를 모두 현미밥과 삶은 채소로 바꿨습니다. 특히 양배추와 브로콜리를 매 끼니마다 한 접시씩 드셨죠. 처음에는 맛이 없어서 힘들어 하셨지만 2주 후부터는 오히려 입맛이 개선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물 마시기 혁명이었습니다. 하루에 3리터씩 마시되 1시간마다 조금씩 나누어서 드신 겁니다. 스마트폰 알람을 맞춰놓고 정확히 지키셨죠. 덕분에 신장이 24시간 내내 요산을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비밀은 감정 관리였습니다. 할머니는 통풍 진단을 받은 후 우울증까지 생겼었거든요. 하지만 매일 일기를 쓰고 감사한 일 3가지씩 적어 나가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으셨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요산 배출도 개선된 거죠. 다섯 번째는 수면 패턴의 변화였습니다. 밤 10시에 잠들어서 아침 5시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한 거죠. 깊은 잠을 자면서 성장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어 손상된 관절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말이 쉽지 실천이 어렵다고 투덜거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기본기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할머니의 성공 비결 중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처음 2달 동안은 별 변화가 없어서 포기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하지만 3개월째부터 요산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6개월째부터는 통증이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할머니는 또래 친구들에게 통풍 전도사가 되셨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미 10명이 넘는 분들이 완치되었거든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40년간 통풍과 싸워온 의사로서 마지막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길을 걸어온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고통 없는 노년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죠. 지금까지 제가 보아온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조기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아서 결국 불구가 된 분들이었습니다. 의학의 힘도 한계가 있거든요. 환자 본인의 의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통풍은 절대 나이 때문에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이 누적되어 60대에 폭발하는 것뿐이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시면 3개월 안에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냉장고 점검입니다. 액상과당이 들어간 모든 식품을 과감하게 버리세요.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건강보다 소중한 건 없으니까요. 그리고 물병을 준비해서 항상 곁에 두세요. 두 번째는 운동화를 신는 겁니다. 하루 30분씩만 걸어도 됩니다. 숨이 조금 찰 정도의 속도로 꾸준히 걸으시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신장 기능도 좋아집니다. 비 오는 날에는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이라도 하세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겁니다. 웃으세요. 하루에 10번만 크게 웃어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억지로라도 웃다 보면 진짜 기분이 좋아져요. 통풍보다 더 무서운 건 절망감이거든요. 네 번째는 충분한 잠입니다. 밤 10시에는 반드시 잠자리에 들어주세요. 스마트폰은 침실 밖에 두고요. 어둡고 조용한 환경에서 7시간 이상 깊이 주무시면 몸이 스스로 치유됩니다. 다섯 번째는 정기검진입니다.
3개월마다 한 번씩 요산 수치를 확인하세요. 숫자로 확인해야 동기부여가 됩니다. 수치가 떨어지는 걸 보면 더욱 열심히 관리하게 되거든요. 통풍 없는 건강한 노년을 상상해 보세요. 손자, 손녀와 함께 공원을 뛰어다니고 여행도 마음껏 다니고 좋아하는 취미 활동도 실컷 하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이 모든 게 가능합니다. 포기하지만 않으시면 말이죠. 제가 환자분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요. 실제로 70대에도 20대처럼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자기 관리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의 도움도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힘들 수 있거든요.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함께 건강한 식단을 짜고 함께 운동하고 함께 목표를 달성해 나가세요. 통풍은 이길 수 있는 병입니다. 제가 40년간 수많은 환자들과 함께 증명해 왔거든요.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